뿅! 뿅! 자, 갑시다. 왜 저희한테 미안하지? 자,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야, 이거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있구나. 자, 당연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하하하하. 내 이름은 홍근중. 전화번호는 요렇게. 하하하. 그 다음에, 저 유튜브에다가 타임 이래원 그 다음에 추천가 미안해 화이팅. 아무튼 여기다가 영상 그냥 다 올라갈 거야. 수고 안녕. 영상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혹시 또 내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와서 또 이제 또 보면 됩니다. 한 2배속 해서 보고 이러면 돼요.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정리한 교재는 단권화 교재고요. 이 단권화 교재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은 당연히 등급은 나오기는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에는 스텝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 스텝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레벨로 바뀌었습니다. 레벨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카이어브라는 거를 AI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들어갑니다. 1월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개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회원가입 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면은 본인만의 페이지가 다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링크를 보내줄 거라서 본인이 그냥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걸로 주기적인 테스트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클리닉실에서 일단 최소 한 번 이상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지금 유형들 있잖아요. 얘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표준 유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카이어브에서 잡아놓은 유형은 일단 첫 번째 대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그리고 대유형, 그 다음에 중유형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형까지 있는데 소유형까지 써놓으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중유형,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 RPM 막 이런 데 봤을 때 보이는 그냥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묶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원방 같은 것도 보면은 어때요? 원방 안에 접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대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아니면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종류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유형이고 넓게 대유형.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만 잘 쓰면 된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쓰면 된다. 그래서 그냥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거를 생각하라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소단원 있고 대단원 있고 여기까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좀 잘 생각해주자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중유형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중유형이 기존에는 스텝으로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중유형이 무슨 1번, 2번, 3번, 4번 쭈루루루룩 나와요. 그럼 이쪽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기존의 스텝 0, 1, 2, 3, 4 이렇게 나오던 게 그냥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레벨 3 쪽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은 진한색으로 초록색이 뜨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레벨 4짜리를 틀렸어요. 그럼 진한 빨간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색깔을 그냥 써놓을까? 하하하하하.
자,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는 진하게 초록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진하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딱 느낌이 어떠냐? 같은 대유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친다면은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다 그러면은 이쪽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비슷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연한색으로 초록색으로 칠해집니다. 이쪽이 연한색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면서 이게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내가 몇 등급이 예측되는지 등급 예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했을 때 내가 몇 시간 정도 더 해야 등급을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걸 예측을 좀 해주게 돼요. 자, 참고적으로 좀 웃기죠? 보면 재밌어요. 보면 재밌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레벨 1은 딱 어느 정도 수준? 그냥 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모르면은 틀리는 수,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아예 모르는 거. 개념적으로 아예 모르는 경우에 한정에서만 틀리고요. 알면 그냥 맞추는 거, 그냥 2 더하기 3은 뭐 5 같은 거,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그 다음에 레벨 2,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이게 쌤 기준으로 A단계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쌤 기준으로 이제 B단계 이제 중난이도나 하난이도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B에서 상 정도 난이도나 아니면 C단계에서 약간 좀 쉬운 C, 그 다음에 레벨 4가 어려운 C, 레벨 5는 쌤에는 없어요. 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맞고 틀리고 가지고 계속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고 수업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본인의 폼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POM, 패스 오브 매스매틱. 그래서 나의 수학을 걸어온 어떤 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폼이 좋으면 폼이 좋구나 이렇게. 공감대 형성 제로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되게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주변의 친구들한테 공유도 해줄 수 있고, 나 봐라 폼 좋지 뭐. 미안. 알았어. 자, 아무튼 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페이지가 개인 페이지에 다 뜰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다 레벨로 배정이 돼 있어요. 와, 근데 시스템 여기까지 잘 쓰다가 왜 갑자기 레벨로 바꿨냐? 몰라, 개발팀에서 스텝은 뭔가 단계지 않냐? 문제 난이도로 스텝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레벨을 바꾸자고 얘기해서 바꿨어요. 그것도 제발 스텝 제로 좀 쓰지 말자고, 0 숫자 좀 쓰지 말자고. 1부터 들어가지 왜 자꾸 0부터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미안해, 레벨 1부터 레벨 5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문제의 단권화 교재는 아쉽게도 레벨 5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단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레벨 4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요걸로 일단 들어가게 될 텐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모자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부교재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나는 이것만 가지고 빡빡해요. 난 이거 하나만 그냥 여러 번 놀릴래요. 라고 하면은 그냥 새 거 또 뽑아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괜찮죠? 실제로 뭐 이것만 계속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러 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자,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뭐가 들어갈 거냐? 핵심 교평수라는 교재를 또 들어가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고, 단권화 교재. 단권화 교재도 내가 만든 거고, 이것도 내가 만든 거. 만들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름이 왜 핵심 교평수냐? 사실 핵심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핵심이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2학년 거부터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엄청 많죠. 왜냐면 수능 직접 범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수원수투. 그래서 내신에 이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1학년 때랑은 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수능 킬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여기서 레벨 5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는 레벨 5까지
아니다, 레벨 5는 없구나. 레벨 4까지 간 친구들은 있어요. 레벨 5는 가다가 이제 멘탈 나가서 이제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고2 때까지는. 근데 고3 때는 해야죠. 이때는 해야죠. 내가 왜 이걸 자꾸 반복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이거 주고 있어요. 이거 되는 친구들은 이거 주는데 이거 안 되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 미안해. 저기 쉬운 거 줘요. 쉬운 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방학 기간 끝날 때까지 교평수로 수원수2는 적어도 3회도 이상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 해줘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3회독은 된 친구들이 없어요. 참고로 이번에 이번에 수능본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이제 가장 잘 간 친구가 그래서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홍준영이라고 친구가 있어요. 이름 얘기해도 돼. 우리 지금 뭐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그 서랍 잘 갔으니까 광고 해야지. 자, 서랍 건데 전교 1등이어서 이 친구가 지금 서울대랑 고대랑 둘 다 일단 합격을 한 상태이긴 하네요. 둘 다 경영학과 인문계예요. 인문계인데 미적분하고 학통 둘 다 선택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요거 한 번씩밖에는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왜 2학년 때 하자고 하냐? 해놔야 이제 편해요. 해놔야 편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내신에서도 여기는 문제 다 변형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당연히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얘네 플러스 뭐가 나오냐? 수능 특강. 요거 튀어나와요. 수능 특강. 괜찮죠? 이게 왜 튀어나오죠? EBS니까. 수능 연계 교재니까. 이거는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교재랑은 조금 차이가 나서 해당하는 연도의 수능 특강까지 좀 겸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고들은 여기까지는 잘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쵸, 뭐 대진고나 대진여고나 재현고나 선독고는 여기까지는 좀 보는 게 좋고요. 청원고나 청원여고나 상명고나 여기까지는 굳이 안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안 가도 돼요. 재연고까지는 이걸 좀 확인을 하더라고. 대진고, 대진여고는 당연히는 아닌가? 참고 좀 해야 돼요. 특히나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좀 언급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냥 내요. 그냥 냅니다. 뭐 물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교재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고요. 보통은 내봤자 여기까지 2학년 때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말이 조금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 수학 1에 관련된 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수학 1이 총 대단원이 몇 개 나오죠? 총 3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대단원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 자, 참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글씨체는 굉장하죠? 그죠? 마음의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글씨체.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뻐. 미안해. 자, 여기서 이 지수 로그 함수 단원이 보통 이제 고3 때는 지수와 로그 한 단원하고 지수 함수 한 단원하고 지수 로그 함수 한 단원하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좀 빼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학년 때는 제일 먼저 지수부터 하고 두 번째 로그하고 세 번째 이제 지수 함수 네 번째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단권화 교재도 이렇게 편성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세 가지 단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삼각함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 세 번째는 삼각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쓰는데 그냥 중학교 때 썼던 삼각함수, 삼각비 문제예요. 삼각비 문제.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위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약간 좀 도형학 위주로만 들어가 있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 조금 잘 봐줘야 됩니다. 좀 많이 어려워해서. 그 다음에 수열이 4개 단원으로 일단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가 등차 수열. 얘는 보통 고3 때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합쳐서 보게 되는데 뭐 각각에 해당하는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단권화 교재에서는 이걸 좀 구분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열의 합, 네 번째가 수학적 기납법. 근데 이름은 수학적 기납법인데 솔직히 수학적 기납법은 거의 안 나오고요. 점화식 문제밖에는 잘 안 나와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명으로서 수학적 기납법은 멸종된 지 오래예요. 지금 화석만 남아있어요. 진짜로. 그냥 점화식 문제만 미친 듯이 나옵니다. 뭐 점화식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무슨 뜻이에요? 내신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는 내신 당연히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지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자, 지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할 거라고는 넓게 따졌을 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 그쵸? 거듭제곱근. 왜? 아니 어차피 지수라는 것 자체가 거듭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한다. 그죠? 뭐 다른 수라면 일일이 곱해야 되는데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한다?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주자. 마치 덧셈을 구구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2를 만약에 100번 곱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2의 10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지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합쳐서 그냥 넓게 지수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원칙상 작은 의미의 지수는 얘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5번 거듭해서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니까 거듭제곱근이면은 당연히 반대 현상 얘기하는 거죠. 수학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습니다. 가는 게 되면은 돌아오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딱 하나 가는데 못 돌아오는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수투에서 보는 부정적분에서 그런 게 나오기는 합니다. 못 돌아오지는 않는데 확실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걔만 빼면은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자, 항상 어때요? 가는 거보다는 돌아오는 게 어렵죠? 가는 거보다는 오는 게 어려워요. 가는 게 거듭제곱이면은 오는 게 거듭제곱근. 자,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수학카에서도 봤을 때 유리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통분하잖아요. 반대가 부분분수죠. 분모 다르면은 똑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게 통분인데 부분분수는 뭐예요? 그렇게 통분해놓은 걸 다시 찢어내는 작업이 부분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 때 갈 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를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에 우리 지수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를 확장에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작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수를 이용해서 지수에서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 문제들이 한 카테고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이쪽에선 따로 잡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단권화 교재 쪽에서는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고3 때는 되게 많이 좀 중요합니다. 고3 때는. 자, 그래서 요렇게 큰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범위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를 예상할 수 있느냐?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서 끊깁니다. 이 사이에서 많이 끊겨요. 이 사이에서. 정말 미친듯이 조금 나왔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한번 중간고사를 여기까지만 나간 경우도 있기는 해요. 우리 학교가 수업을 못해가지고 중간고사 여기까지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난 경우라도 얘까지 나간 경우가 가끔 한 번씩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굉장히 희박하니까 일단은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적어요. 그래서 보통은 삼각함수 그래프 한 중간쯤에서 잘린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삼각함수 성질 전후로 좀 잘린다고 보면 돼요.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해요. 정말 희박하게.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다시 기말고사 요서부터 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아주 희박하게 재연고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재연고가 아주 희박하기는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일단 좀 정리를 한번 다 해볼게요. 자, 말이 엄청 많았고요. 자, 일단 지수와 로그에 관련된 거, 아니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거를 일단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왜? 제곱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는 뭐예요? 루트죠? 루트가 제곱근과 완전히 똑같은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냥 루트 2예요. 루트 2. 뭐예요? 그냥 하나의 수일 뿐이에요. 이게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곱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냥 허수가 돼버리는 상태. 괜찮죠? 자, 그러면은 2의 제곱근은 뭐예요? 2의 루트? 그죠? 2의 루트기는 한데 좀 그렇죠? 얘는 한글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식으로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뭐냐면은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다 구해주세요 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다 구해주세요. X로 잡아줄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봐줘야 돼요. 괜찮죠? 2차 방정식으로 봐줘야 됩니다. 참고로 제곱근이라는 용어는 루트기는 한데 아니 우리가 거듭제곱 중에서 2를 세제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2의 세제곱 되니까 그러면 세제곱근도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세제곱근. 그쵸? 얘는 세제곱근이 그래서 요 루트 앞에다가 상첨자로 작게 좀 쓰죠. 그쵸? 자, 그러면 세제곱근 2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 일단 뭐 숫자가 좀 이상한 숫자. 그쵸? 그럼 만약에 세제곱 2의 세제곱 8이잖아요. 8의 세제곱근 아니 세제곱근 8이면은 그냥 반대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근 8이라고 한다면 요거 오니까 그냥 2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x제곱 2 이거 왜 2제곱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2제곱이에요. 괜찮죠? 2제곱 얘는 그러면 2제곱근 얘기하는 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요. 2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그림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괜찮죠? 왜? 1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1개. 2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몇 개? 2개. 이런 경우는 근이 없나? 있어요. 2개. 왜? 허근으로 2개예요. 허근으로 2개. 괜찮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그쵸? 왜 3개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죠?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최우선 성결과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들이 다 근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근 하나를 허근 2개 이렇게 그냥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뭔진 모르겠는데 100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100개예요. 괜찮죠? 이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 이것까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근은 100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n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예요? n 몇 개예요? n개가 된다라는 거야. 실근하고 허근 합쳐서 n개라고 일단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실근과 허근을 모두 합쳐서 이런 사실은 알려져 있다라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괜찮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는 고등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요. 고등과정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a의 n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a.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일단 n제곱근 a면
아예 그냥 하나의 수일 뿐이에요. 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수일 뿐인 거고,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n차 방정식 괜찮죠? 이거 무조건 n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 그래서 n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실근인지 저근인지 모르는 상태. 괜찮죠? 참고로 얘는 뭐예요? 여기는 근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n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는 절대 혼동하면 안 되고, 참고로 이거는 어느 정도,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 뭐야 나 n제곱근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그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중간고사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왜? 수능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물론 매 수능마다 이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적어도 1년 동안에 나오는 고3 모의고사 중에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괜찮죠? 엄청 중요해요. 엄청나게. 자 그러면 지금 얘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 근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n차 방정식,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n차가 지금 몇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몰라.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렇죠? 자, 방부등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 껌 먹고 싶은 사람, 껌 먹을 사람, 짤랑짤랑 껌이 왔어요. 껌 줄까? 알았어. 껌이 왔어요. 껌 막 먹어도 돼요. 괜찮아. 짝짝 씹으면서 들어도 돼요. 화이팅. 알았어.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방부등식이 어려운 경우에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수투 핵심이에요. 수투 핵심은 아니고 수투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그래프 그려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y는 x, y는 4.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이게 만나는 그 교점이 있죠. 그 교점에 x 값이 결국 근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4가 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y는 x제곱과 y는 뭐 물론 얘 정도 간단한 거야 뭐 인수분해해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를 굳이 쉬운 거에서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지금 9 나오면 어때? 두 개가 만나네. 그럼 실제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 됩니다. 3과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제곱해서 9 나오는 거는 지금 뿔마 3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걸 놓고 보니까 아예 안 만나죠. 그래도 그는 몇 개? 2개. 왜지? 자,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입니다. 무조건 근이에요. 지금 이거 근구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뿔마 2i. 그쵸? 허근으로 그냥 2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놓잖아요. 이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는 이 좌표계에 대한 이름이 우리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참고적으로만 그냥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절대좌표계예요. 왜 절대좌표계냐? 0,0이라는 절대점을 기준으로 나머지의 위치들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직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왜? X축, Y축 두 개 기준으로 평면을 나타내는데 그 둘이 수직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수직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당연히 있겠죠?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됩니다. 대학교 가서. 그럼 절대좌표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상대좌표계, 벡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그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실수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X축과 Y축에는 실수만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거는 어때요? 표현을 못하죠. 굉장히 실수할 수 있게 생겼어요. 미안. 실수하면 안 되지. 미안. 알았어. 뭔가 좀 안 먹히네. 자, 그래서 얘는 실수좌표계가 됩니다. 실수좌표계.
그러면 실수 좌표가 아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복소 좌표계. 복소 좌표계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복소 평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소수로 나타낸 평면이라 허수축이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또 대학 과정 가서 보면 됩니다. 우리랑은 지금 상관없고 고등과정까지는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만나는 애가 실근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안 만나면 그냥 허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세제곱이 1인 경우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 자, 그러면은 자, y는 x세제곱 이런 거 어떻게 그래요? 뭐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점 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0,0, 1,1, 2,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렇죠? 뚜두두두두두 계속 집어넣어보다 보니까 그림이 어차피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x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원래 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3차 함수 x세제곱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거기에서 y는 1과 만나는 게 한 개 존재해요. 그쵸? 자, 그래서 실근은 몇 개? 한 개가 되겠네요. 1이라는 실근 하나.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프에서 안 보이면 허근 두 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좀 정리해서 들어가 볼 건데 y는 x제곱, n제곱과 y는 a 이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왜 짝수 홀수를 구분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홀수들은 이런 식으로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밖에 안 나와요. 그럼 5차, 7차, 9차도 마찬가지죠. 뭐 점찍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줄까? 알았어. 그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어. 미안해. 알았어. 이거 후다닥. 치킨집 이름이 후다닥이 없어.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n이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걸로 그래프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2차, 4차, 6차, 8차 다 이렇게 생긴 거 괜찮아요? 잠깐만. 진짜야? x 4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0,0 나오고 1,1 나오고 마이너스 1,1 나오고 근데 왜 좌우 대칭이야? 그렇죠. 만약에 이걸 fx라고 적으면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봤자 x 4제곱 나오니까 둘이 완전 똑같아요. 좌우 대칭.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얘는 6차든 8차든 10차든 다 똑같으면 그럼 무슨 차이야? 차수가 높아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디귿이 돼요. 각져버립니다. 1일 때만 1이고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거듭제곱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0으로 가요. 한없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디귿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됩니다. 괜찮죠?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좌우가 대칭되나 보다.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n이 짝수인 경우를 놓고 보면은 그쵸?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x의 n제곱 그래프를 구분을 한 번만 해봅시다. 뿅. 자,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은 첫 번째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허근의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참고로 실제 세계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어차피 얘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맨 처음 만약에 y는 a라는 애가 양수인 경우는 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교점 2개 나오네. 괜찮죠? 교점 2개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교점 2개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은 2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때 또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요.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접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만나면서 기울기까지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나면서 기울기까지 똑같은 게 접하는 게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2제곱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접하고요. 3제곱인 경우에는 접하기를 뚫고 가요. 뚫고 가면서 접합니다. 괜찮죠? 홀수, 차수에 관련된 중근들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실근 개수가 몇 개? 2개지 뭐. 1차 근으로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근 개수는 그럼 몇 개냐? 그렇죠. 근이 n개인데 실근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n-2개가 허근이 되겠지. 괜찮죠?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큰 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 설명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쓰레기가 없다라는 건가? 몰라. 나는 이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0인 경우에요. 두 번째. 그렇죠. 그럼 A가 0인 경우에는 어때요? 교점 하나가 나오네. 그렇죠. 교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하나야. 이 교점 개수랑 완전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실근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우리가 1차마다 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0차 방정식은 100개라는 얘기는 1차마다 근이 하나씩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 빼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방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뭐예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 성립시키는 x값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빵 되는 경우도 근이 되고요. 또는 얘가 빵 돼도 근이 돼요. 그래서 x는 2 또는 4. 그래서 두 개가 실근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그럼 뭐냐? 이거는 2밖에 없는데.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마다 근이 있다. 그쵸?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x는 2라는 실근 한 종류밖에 없지만 그 한 종류가 2개 튀어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2개가 중복됐기 때문에 이중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전반적인 해석을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중근이겠죠? 그렇죠? 중근인 경우가 튕기면서 간다랬으니까 괜찮아요? 알았어. 그러면 너무 춥지? 너무 추워. 추우니까 잠깐 줄까? 알았어, 미안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한기.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실근 개수가 얘는 몇 개가 되느냐? 한번 봐봐요. xn제곱이 빵인데 얘 x 와 그냥 x만 n개 나와있어요. 그냥 이거마다 빵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다 중복이잖아요. 괜찮죠? 이거 실근이 몇 개예요? n개예요. 괜찮아요? n개. 그래서 얘는 n중근이에요. 괜찮죠? 뭔가 안 좋은 것 같지? 나는 홍근 중인데 미안해. n중근 괜찮아요? n중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개가 그냥 다 중복으로 튀어나온다. 그럼 당연히 허근이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실근이 근이 n개밖에 없는데 n개가 다 그냥 실근으로 나와버렸으니까 빵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가 음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안 만나니까 빵개. 실근이 아예 없네. 빵개. 죄다 허근이에요. 괜찮죠? 죄다 허근. 아예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n이 홀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봐보자. 홀수인 경우에는 얘는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기함수 말고 홀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기는 해요. 그냥 뭐 원점 대칭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차 빼고는 전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괜찮죠? 뭐 1 집어넣나 3 집어넣나 5 집어넣나 어차피 원점 대칭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에는 한 개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얘는 뚫고 가요. 그렇죠? 접하지 않아요. 중복된 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복된 근이 없다.
와! 허근이 n-1개인가 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와 이렇게 간다면 a가 빵일 때, 그렇죠? 아웃 또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0밖에는 안 나와요. 얘도 교점 개수는 한 개야. 교점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얘도 또 뭐예요? 얘도 안중근. 아, 괜찮아요? 미안. n중근. 괜찮죠? 얘도 똑같이 다 중복된 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빵빵빵빵밖에 없잖아요. 괜찮죠? 아니 뭐 어차피 x, 아니 그러니까 여기 x 5제곱 이렇게 나와도 그래 뭐 x가 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빵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빵인 경우, 얘가 빵인 경우, 얘가 빵인 경우, 얘가 빵인 경우,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5개가 그냥 다 중복된 근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홀수 차중근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허근 개수가 빵개예요. 괜찮죠? 둘 다에서 무조건 n 나와야 돼요. 둘 다에서 무조건 n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교점 개수로 볼 수 있는 것뿐.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아, 신나. 이게 왜 자꾸 울리는 거야? 자, 아무튼 여기는 지금 교점 개수가 한 개가 또 되겠네요. 괜찮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자, 실근 개수 한 개. 아, n-1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것만 잘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것만 잘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근은 뭘까요? 요 근. 4제곱이 3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몰라. 일단 뭐 실제 근구할 때는 그래프상 교점은 2개 나오는 게 보이지만 실제 근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수치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x제곱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겠고 얘는 풀마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x제곱에다가 양수되는데 이게 0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얘밖에 또 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x제곱에다가 루트 3? 얘는 루트 3의 제곱인 상태에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아니 제곱근에 또 제곱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4제곱근이죠? 그쵸? 4제곱근. 오케이, 4제곱근. 왜? 아니 제곱해서 3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수에다가 제곱을 했는데 또 제곱했어요. 근데 3 나와요. 그럼 뭐 4제곱이 3이겠지 뭐. 그쵸? 그럼 A는 4제곱근 3이 되겠네. 2 중에 한 근이. 그쵸? 2 중에 한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루트 3 허근은 일단 2개가 나오고요. 얘는 x 마이너스 4제곱근 3과 4제곱근 3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알았어. 자, 그래서 요게 빵이거나 요게 빵인 경우로 보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n제곱근만 넘겨버리면 되죠. n제곱만.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왼쪽은 어때요? 뭐 좌우 대칭되는 근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지금 얘도 얘는 어차피 빵이니까 상관없죠. 얘는 뭐예요? n제곱근 a가 될 거야. 얘는 뭘까요? 퀴즈. 저기 들어갈 숫자 한번 문자 한번 구해볼게. 여기 적어야 되는 문자 뭘까요? 자, 뿅.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아무데나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잠도 잠깐 깰게요. 오케이. 다 먹었네. 자, 한번 좀 써봅시다. 간단하게 아무데나. 어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포기? 아,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 글씨가. 진짜?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알았어. 자, 지금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잘라 놓으면 지금 한 명 빼고 다 이렇게 썼어요. 맞을까요? 미안해, 틀렸어. 다 틀렸어요. 왜 좋아하지? 자, 이게 왜 틀리냐면은 요런 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수는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은 5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뭐 음수야 뭐 홀수 제곱해봤자 음수 그대로 나오니까 괜찮죠? 가는 거 말고 반대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럼 얘 5제곱 끝나면 뭐 나온다는 거예요? 얘 나온다는 거죠? 그쵸? 5제곱 끝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제곱 끝 A는 그냥 A인 거야. 괜찮아요? 자, 얘가 이미 음수예요. A가 음수.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n제곱 끝 A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낚시에, 그죠? 요런 거 실수. 요런 걸 실수하게 돼요.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틀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험장 가서 나오면 그냥 틀리는데 실수를 틀렸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괜찮죠? 지금 틀려보면 실수가 안 되게 돼요. 시험장에서는. 오케이?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만 조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잠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치? 지루해. 미안. 몇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번부터 12번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13번. 좀 풀어볼게. 응? 좀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제곱근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그렇지. 5제곱근 A인데 얘가 아까 틀렸네. 5제곱근 A인데 어떻게 그냥 틀렸어. 그래, 얘가 만약에 A의 5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A로 나온다. 그치? 음수는 그냥 음수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또 씌웠기 때문에 양수가 돼. 저기 지금 저거 그릴 수 있는 게 양수. 응? 양수. 저거 양수. 왼쪽. 저기,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A랑 여기서 나타내는 A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지금 여기 나온 근이라서 얘가 양수인 거고요. 여기 나오는 A는 여기서 나온 A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5제곱근 32다. 2로 나오죠? 5제곱근 마이너스 32다. 마이너스 2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음수라는 거예요. 얘가 이미 음수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은 양수로 나와버립니다. 괜찮죠? 얘는 지금 함수값이 음수잖아요. 음수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또 붙여버리면 이게 양수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13번 마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뭐 다 풀어서 심심하면 앞에 거 마저 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이 첫날이라서 앞에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 맞았어. 너무 쉽다. 그치? 이야, 너무 잘했다.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얘는 확실히 맞아 하고 이거 체크하고 넘어갈 때 시간 없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다. 실수를 절대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2, 3, 4번 다 틀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 틀리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나 해서 그냥 얘기해 볼게요. 1번은 왜 틀렸어요? 이거의 제곱근. 자, 얘가 이미 2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요? 5의 세제곱근? 3차 방정식이에요. x 세제곱이 5가 되게 하는 근은 세제곱근 5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아니겠죠. 3차 방정식인데 지금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맞죠?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5분이다. 이러면 맞아요. 괜찮죠? 요 말실수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그쵸? 요거 중에서 실수인 거 없잖아요. 그쵸? 아예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허근만 4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8의 n제곱근. 그쵸? 얘가 지금 짝수인데 실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요 케이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실수인 것은 두 개 당연히 아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답은 5번이 확실한데 5번 뭐예요? n제곱이 3. 그렇죠? 홀수 제곱근이면 무조건 교점 몇 개?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한 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좀 가봅시다. 일단 16번 한 번만 해볼게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꽤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자, 세제곱 근들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종류를 물어보는 거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프상 교점 개수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푼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아우, 되게 잘했네요. 그렇죠. 아유, 뭐 어렵다라고 해놓고 뭐 별로 안 어렵잖아.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뭐 물론 그래프 이런 거 없어요. 왜? 홀수 제곱이잖아요. 홀수 제곱이면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 y는 n의 n-4가 음수건, 영이건, 양수건 그냥 무조건 단계잖아요. 얘는 무조건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민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fn은 무조건 1. 그래, n이 얼마가 나오든 fn은 무조건 1로 나오는구나. 그럼 당연히 gn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느냐? 뭐 0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도 x 4제곱이 n의 n-4랑 만나는 게 빵개 나와야 되죠? 빵개 나오는 게
뭐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짝수 제곱에서 빵개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아, 음수. 짝수 제곱에서 음수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게 될 겁니다. 자, 요게 n-4. 한마디로 이게 음수면 되는 거니까 0과 4 사이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 2, 3밖에 안 되는 6이라고 그냥 보면 될 거야. 그렇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아직 좀 헷갈리니까 18번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안 듣고 그냥 풀면 됩니다. 되는 친구들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간단한 힌트를 좀 간다면은 A의 n제곱근이에요. 그쵸? A의 n제곱근이 나오면은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n차 방정식으로 써놔요. 무조건 n차 방정식으로 봐야 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A의 제곱근 나오면은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아, 얘의 n제곱근 n제곱해서 얘 나오는 근을 나타내는 거네요. 괜찮죠? 이거 중 음근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언제 있느냐라는 거죠. 괜찮죠? 와, 이거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얘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해 보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왜? 짝수일 때 음근 존재하는 경우는 이때고요. 홀수일 때 음근 존재하는 경우가 이때입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화이팅! 자, 되는 친구는 나머지 거 풀고 있고, 나는 일단 짝수만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짝수만. 자, 1번. n이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값이 양수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야만 음근 하나, 양근 하나가 나오니까, 요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때 음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양근에 마이너스를 씌워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으니까, n-3, n-6이 0보다 작은 상태, n은 3과 6 사이에 있는 애들이 될 텐데, 다 되는 거예요? 와, 4라고 다 돼요? 아니, 짝수만.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4 또는 5 중에 5는 나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n이 짝수인 경우만 봤기 때문에 4밖에 안 됩니다. 자, 홀수인 경우 1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벌써 이거 다 봐. 오케이. 자, 여기서 마저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자, 얘는 n이 홀수인 경우. 그쵸?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쵸?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음근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음수인 경우라서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양수인 경우. 그쵸? n-3, n-6.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요. 작은 거보다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홀수인 것들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1.
6보다 큰 거 7, 9, 11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다 되는 건 아니죠. 조 안에 있는 홀수들 중에서 2범위 안에 있는 거 그죠? 2에서 11 사이가 되니까 얘는 요거 빠지고 이 뒤에 그냥 다 빠지니까 그냥 요거밖에 안 남네요. 그죠? 그래서 얘 3개 더한다. 그럼 27에다가 4 더했으니까 답이 31. 괜찮죠?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계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들어갈 때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없는데 아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안해. 잠깐만. 원래 사실 벌써 쉬고 싶진 않았는데 애매하게 하면 또 지나가. 보통 수업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6시 미안해. 맨날 한 1, 2분 늦게 시작하는데 6시에 시작해서 한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한번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잠깐 10분 쉬었다가 아이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그쵸?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뭐 한 50분 40분 뭐 9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미안해.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쉬는 시간은 약간 좀 내 맘대로래. 미안. 자, 알았어. 자,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와, 7시 26분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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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진짜? 미안해. 오케이.